항상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복습하실 때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 있잖아요. 지금 1월 달에 오늘까지 3개죠?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보니까 시험에 항상 나온 게 나오잖아요. 3, 4월 달에 문제가 좀 바뀌거든요. 3, 4월 달에. 근데 지금 문제하고 거의 70% 겹칩니다. 문제를 바꿔도. 그냥 나온 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복습을 제대로 못 하시겠으면 이 문제 나르는 거 3주 거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반복하시고 또 유튜브 강의도 있으니까 해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보시면 그게 결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책 체크한 거 보시면 가장 좋거든요. 네, 좀 보기 싫거나 좀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라도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문제를 풀기 위한 거죠. 자기 시간에 맞게 하는 겁니다. 시간에 맞게. 자, 이제 조건기한 하겠습니다. 조건기한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고 얘들은 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입니다. 우리 성립해야만 공부하겠죠. 성립도 안 했다면 공부할 게 없잖아요.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유효, 무효와 연관이 있는 효력 요건입니다. 조건은 먼저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 장래 미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고 기한은 미래,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있죠. 흔히 집에 갔더니 애들이 그래요. 엄마 난 나이키 운동화 사줘 그래요. 엄마 난 나이키 운동화 사주랍니다. 그냥 안 사줘요. 뭔가 토를 달죠. 그런 게 조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영어 점수 90점 맞으면 사줄게 그래요. 영어 점수 90점 맞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럼 이게 조건이 붙은 겁니다. 또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줄게 그래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서 조건입니다. 너 생일 때 사줄게 그러면 생일 올 게 확실하죠? 그럼 기한이에요. 엄마 시험 끝난 날 사줄게 그러면 우리 시험 끝난 날 정해 있죠? 확실히 오죠? 기한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러면 안 가죠 그래요. 너무나 많이 멀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필요 없어 그래요. 아무튼 기한이죠 기한. 아무튼 기한이죠 기한.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합니다. 얘들은 다 장래 미래이기 때문에 소급이 없어요. 소급하여 그러면 틀립니다. 그럼 소급하여 같은 말이 뭐였죠? 소초법 처음부터 틀리고 법률행위시 다 틀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얘들은 둘 다 원칙 소급이 없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해가 있고 근데 기한은 절대 없습니다. 이 3단계를 정확히 나누셔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둘 다 원칙 소급이 없다. 둘째,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해 있다. 셋째,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다. 이 세 개를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일단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이 있고 기한은 분류 방식이 두 가지예요. 기한은 먼저 시기종기 분류할 수 있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구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헷갈립니다. 두 개가 밖에 아닌데 헷갈려요. 이 두 개만 잘 표기하면 나머지는 내용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럼 일단 정지 조건이라는 게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면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소멸하는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입니다. 헷갈리면 이러기로 되고요. 정말해소 정발인데 정말해소라고 외우세요. 이걸 시험에 바꿔 잘 냅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한은 시기종기가 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시작, 끝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입니다. 다음 기한은 다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는데 둘 다 발생할 건 확실합니다. 확정기한은 날짜까지 정확히 정해진 거예요. 아까 너 생일 때 사줄게. 뭐 생일 몇 월 며칠 정해 있겠죠. 뭐 크리스마스 날하고 정해 있잖아요.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히 정해진 건데
불확정 기한은 발생할 건 확실하지만 날짜는 모를 수 있잖아요. 날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사법고시 나왔어요. 사법고시에 갑이 죽으면 자동차 증여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법고시의 정지 조건이라고 시험에 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을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죽을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건 기한인데 죽을 날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 이게 정지 조건에서 틀렸죠. 이건 기한이에요. 죽을 건 확실하니까 기한입니다.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사법고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따라 나왔죠. 모든 시험에. 우리 시험은 이걸 병으로 바꿨어요. 병이 죽으면 자동차 증여한다. 사람이 죽을 건 확실하죠. 기한입니다. 기한. 이걸 주택관리사에서 이걸 진돗개가 죽으면 풍상해 준다고 냈어요. 사람을 개새끼로 바꿨죠. 개새끼 죽을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다. 기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크게 어려워 보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이걸 지금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문제 7번하고 똑같아요. 오늘 문제 7번에 박스가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 시험 봅니다. 자, 그럼 올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준다. 그럼 시험 합격하니까 이 사선을 끊어요. 그럼 시험에 합격할지 못할지 객관적으로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이제 객관적으로는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입니다. 물론 내 주관적으로는 확실하지만 객관적 불확실합니다. 그럼 조건이에요. 근데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차가 생깁니까? 뺏깁니까? 차가 생기죠. 그럼 자동차 증여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이 생기니까 정지 요건, 정지 요건.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이 그래요. 오늘 내 차 줄게. 나는 버스 탄다. 내 차 주는데 시험 합격하면 다시 차 내놔 그러더라고요. 시험 합격하면 조건이죠.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차 생겨요, 뺏겨요? 그럼 지금까지 증여 받았다가 합격한 순간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차 돌려주니까 증여가 끝나는 거죠. 효력이 소멸하니까 해제 조건, 효력 소멸 해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차 사준대요. 뭐 장난친 것도 아니고 시험에 떨어지면 차 사줘요. 그럼 시험 합격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무조건 합격해야죠.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아니 차야 내가 사면 되지. 아니면 무슨 차인가 물어보거나 뭔가 물어봐야겠죠. 뭔가 아무튼 시험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아무도 몰라요. 뭐 찍어서 합격할 수 있잖아요. 찍어서.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정말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래도 차는 생기네요. 그럼 자동차 증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정지 요건입니다. 근데 지금 내 차 주는데 시험 떨어지면 차 다시 내놔 그래요. 그럼 조건인데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가 끝나는 거죠. 차 받았다가 차 돌려줘야 되죠. 효력이 소멸하니까 해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쓴 이유가 앞에 말이 좋은 말이라 정지 조건이라는 공식 없어요. 앞에 말이 좋은 말이어도 해지가 나옵니다. 앞에 말이 나쁜 말이라 해지라는 공식 없어요. 앞에 말이 나쁜 말이어도 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앞뒤를 싹 봐야 돼. 앞뒤를 싹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차 사준대요. 시험 끝나면 차 사준다. 가장 쿨하네요.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준대요. 그럼 시험 끝나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시험 끝날 일자 무조건 확실하죠. 기한이에요. 이날이 도래하면 증여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시기. 차 주는데 시험 끝나면 차 돌려달래요. 그럼 기한인데 시험 끝나러 오죠. 이날이 도래하면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종기가 됩니다. 종기. 다음 7번. 이제 토지를 사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그 토지 매매 무효라고 했어요. 그럼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불확실하니까 조건인데 정말 허가가 안 나오는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되면 매매 효력이 없어지는 무효? 매매 효력이 없어진다? 없어지는 무효가 되죠.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 다시 허가가 안 나온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매매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해지 조건입니다. 이런 건 실무에 써먹을 수 있죠. 지금 매수인이 토지를 살려고 그러는데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불안해서 토지를 못 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계약하면서 해지 조건으로 안 나오면 계약 없애기로 합시다라고 하면 되죠. 안 나오면. 그럼 나중에 허가 안 나면 계약 무효하면 되잖아요. 가능하다. 이렇게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만약에 아파트라면 2월 11일부터 25년 2월 10일까지 합니다. 그럼 이날부터 아파트 임대차 효력이 시작되죠? 시기. 이날까지 살고 이날 이후에 방 빼야 되죠. 이날 이후로 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으로 와보세요. 자,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상단에 01번 조건부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파란색 1번 조건의의가 있죠. 양가로 1번 조건은 법률행위의 자 효력의 동그라미 그걸 성립하면 틀려요. 효력요건.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일 장래의 자 불확실의 동그라미 쳐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가 성취 여부. 성부가 뭐예요? 성취 여부. 성취 여부에 의지응케 하는 법률행위의 자 부관까지 밑줄. 부관이 부가된 약관 이 말이에요. 뭔가를 덧붙였다. 토를 달았다. 부가된 약관. 부관이 부가된 약속 추가된 걸 말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과거 동그라미 쳐요.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하고까지. 조건은 시제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는 조건이 아니죠. 다음 밑에 파란색 2번 조건 종류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정지 조건이 있어요. 밑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해지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체크하세요. 조건 이다까지. 왜냐면 우리 얘는 다 봤으니까. 그리고 166으로 가보세요. 166. 그쪽으로 원래 연결되는 겁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자 파란색 5번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에서 밑에 법조문 147조가 있습니까? 자 일단 7번 보세요. 다시 조건기한은 원칙 소고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근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고표가 있고 기한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 147조가 있어요. 네, 책을 보세요. 여러분 책.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자 가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가로쳐요. 다음 효력이 생깁니까? 소멸합니까? 생긴다. 효력 발생. 2항 해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다시 가로쳐 보세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가로 효력이 잃는다. 효력 소멸. 그럼 여러분 1항과 2항 읽으셨죠? 그럼 1항, 2항에 소고표 없다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1항, 2항에 소고표 없다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소고표 없다고 써 있습니다. 방금 가로친 게 소고표 없다예요. 방금 가로친 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과거로 가요? 미래로 가요? 성취한 때부터 미래를 향해 생긴다? 잃는다. 다시 성취한 때부터 미래로 가죠? 미래? 성취한 때부터 미래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장래를 향해서. 가로친 말이 장래예요. 소고표 없다. 시험은 그 가로친 자리에 소처법으로 바꿔내버립니다. 시험은 가로친 자리에 뭘 넣어요? 소처법. 그럼 틀리죠? 소고봐요. 틀려요. 법률행위시부터 틀려요. 그 가로친 자리에. 그래서 소처법을 제가 꼭 열은 겁니다. 그러게 최근에 시험은 2번 나왔어요. 그 가로에 소고봐요 넣으면 틀려요. 그리고 법률행위시부터 넣으면 틀립니다. 그 가로는 장래요거든요. 그래서 소고표 없다고 써있죠? 근데 사망이 특이하네요. 사망 당사자가 조건 성취 여력을 그 성취 전에 자 소급에 동그라미 쳐요. 소급하게 할 의사 동그라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말이 소급표에 있다. 의사에 따라 예외적 소급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칠판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칠판에서 올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이 나와요. 합격자 발표 언제 나와요? 11월 말. 그때 합격하면 부동산 준대요. 그럼 소유권 등기 언제 받을까요? 11월 말. 소유권 등기 언제 받아요? 11월 말. 근데
오늘 1월부터 임대로 받은 거 다 준대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은 11월에 해야지만 1월부터 월세 다 준다 말은 마치 1월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결과가 되죠. 어차피 등기는 받을 거니까 마치 1월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결과가 되죠. 이렇게 예외적 의사에 따라 소급시킬 수 있다. 소유권 취득 효력이 마치 1월로 소급하는 결과잖아요. 소급하는 결과. 이렇게 예외적 소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소급이 없죠? 예외적 소급하겠다. 필기할게 152조인데 자, 책을 한 장 넘기시면 168페이지. 168페이지.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있고 법조문 152조가 있습니다. 자,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다시 가로칩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가로쳐요. 이렇게 생긴다죠.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가로쳐보세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가로치고 효력 1년다. 소급이 없다고 써있나요? 써있죠. 가로친 게 소급이 없다.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합니다. 그럼 여기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 칠판 보세요. 칠판에서 조건은 이 사망이 있죠. 기한은 사망이 없네요. 그러니까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이 없다. 조건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이 있는데 기한은 법조문도 없죠. 성질상 절대 소급이 없어요. 성질상. 아까 너 생일 때 나이키 운동화 사준다 했죠. 생일이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근데 5월 1일 오늘로 앞당깁니까? 미쳤죠, 그거.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준다. 크리스마스를 오늘로 소급해요? 미쳤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조건기한 둘 다 소급이 없다. 예외적으로 두 번째, 조건은 소급이 있다. 세 번째,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다. 라고 정확히 정리하세요. 자, 아까 152조 보셨죠? 그 바로 밑에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소급표라고 둘이 약정해도 그 약정 무효입니다. 무효. 예, 소급표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자, 이제 163페이지 다시 오세요. 163페이지. 제일 밑에 제일 아래 큰 2번 가장 조건이 있습니까? 가장 조건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가짜 조건 그 말인데 안 나옵니다. 그 밑에 151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법조문이. 그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시아버지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있는데 요즘 신혼부부들이 A를 안 낳아요. A를 안 납니다. 그럼 시아버지는 이번 명절 때 며느리를 기다려요? 손자를 기다려요? 근데 A를 안 낳아줘. 그러니까 이 손자 A 낳아주면 이 부동산 네 준다 그랬어요. 제발 손자 좀 낳아라. A 낳으면 이 부동산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정말이지 준다니까 A 거짓말 안 주려면서 정말 줄게. 정말 줄게. 각 썼어. 각 썼으라고. 각 썼어. 그래서 각 썼거든요. 그 자리 그대로 기다려. 그랬더니 집에 가서 A를 데려와요. 이미 A를 나눴어요. 이미 A를 나눴어요. 뭐 이런 데 있어요?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에서 갖고 있죠. 원래 법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걸 가정에 공부하는 거 원래.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시아버지가 결혼을 몇 년째 반대했어요. 그래서 둘이 통과다 이해났는데 열받아서 말도 안 한 거지. 열받아서.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그럴 수 있잖아요.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그래서 이해 났단 말 안 했어 지금까지. 준다 하니까 이제 A를 데려와요. 각서받고. 이제 시아버지 기가 막히게 뒷목 잡았어요 이제. 그럼 시아버지는 앞으로 낳으면 준다 그랬는데 이미 A를 나눴네.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시아버지 줄까 안 줄까요? 저 여자들은 주라고 그러고 남자는 안 준다 그래요. 그래서 주라고 써놨습니다. 주라고 써놨어요. 주라고. 안 줄까봐. 그래서 앞으로 낳으면 준다 그랬죠. 이미 나눴네요. 이걸 기성조건이에요. 이미 성취됐다. 이미 성취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성취된 조건이 있고 또 이미 불가능일 수 있겠죠. 며느리가 A를 절대 못 낳아 이미 불가능의 조건. 그럼 기성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불능 조건이 정지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답만 맞히면 되니까 시험이니까 답만 맞춰요.
자,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본다면 기성이 이미 성취라 플러스가 올리죠. 이미 불가능이라 마이너스가 올려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면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 올리죠.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됩니다. 이제 두 개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예요. 유효를 이렇게 조건 없는 무조건 같은 말이에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유효입니다. 유효. 다음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럼 무효.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 곱하면 이거 플러스죠. 플러스를 유효를 뭐란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랍니다. 곱하면 끝납니다. 이거. 이게 지금까지 조건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났습니다. 이게. 그럼 자, 이 낳으면 증여한다. 이거 정지 조건입니까? 해제 조건입니까? 얘를 낳으면 부동산 증여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 그리고 정지 조건? 그럼 플러스. 이미 났죠? 기성 조건 플러스. 그럼 유효니까 빨리 주라고요. 그러니까 주라고요. 줘야 된다. 시아버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쉽게 내면 칠판처럼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지문이 짧죠? 짧잖아요. 어렵게 내면 법조문 이제 그대로 내버린다. 법조문 그대로. 여러분 책에 151조가 있어요. 제목이 불법 조건 써 있습니까? 1항이 불법 조건이에요. 1항. 자,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예를 들어 첫 계약을 조건, 이미 공부했는데 첫 계약을 조건을 했다. 이게 불법 조건. 그럼 그 법률행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제 2항, 3항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에 뭐라고 써요? 이미 성취? 플러스. 기성조건 플러스.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 조건 뭐라고 써요?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조건 없는에 써요. 플러스. 조건 없는이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해제 조건 마이너스. 뭐가 해제 조건이죠? 여기 첫째 줄.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의 마이너스. 사망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마이너스 불능 조건. 불능 조건 마이너스. 그럼 그때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한 플러스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를 하고 정지 조건에 플러스. 뭐가 정지 조건이에요? 지금 불능 조건.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뭘 물어본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내면 어려워. 이게 뭘 물어보지?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쉽게 내면 아까처럼 짧게 내고 어렵게 내면 법조문처럼 냅니다. 1항이 불법 조건이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책을 넘겨보시면 나머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법조문 그대로 냅니다. 자, 이제 167페이지로 오세요. 167페이지. 상단에 법조문 149조 있습니다. 자, 제목에 조건부 써 있나요? 조건부 써 있죠? 그 위에 살짝 기한부라고 써요. 기한에서 이 법조문을 준용해서 함께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한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자, 조문 보세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또는 기한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에 첫 글자에 다 동남쳐요. 이렇게 저같이 처상보담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틀리게 내면 없다 그래요. 이건 있다 아니면 없다 바뀌었습니다. 네, 옵니다. 이제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도 뭐 할 수 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틀리게 내면 없다 그래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02번 기한부 법률행위가 있어요. 파란색 1번 기한의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자 효력에 동남쳐요. 다 효력 요건입니다. 성립 틀려요.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자 확실한 동그라미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넘겨보시면 아까 7 밑에 152조 다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조건기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조건이죠. 그럼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성립 효력이 잃는다, 틀려 효력이 생긴다. 다음 3번 기한 도래가 미정한 권리무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아까 처상보담할 수 있다. 처상보담할 수 있다. 그 다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플러스 해지 요건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라 무효 맞았네요. 이게 정답.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에 틀렸죠. 조건이 성취한 때는 미래죠. 장래요. 틀렸어요. 이건 소급할 의사면 그 의사 이용한다 해서 소급표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 잘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다음 9번 조건기한 틀린 겁니까? 자, 이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럼 법률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 법률 규정 이름은 우리가 공부한 적 없어요. 그래서 법에 써있는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법률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한 것이면 불법 조건 첫 개야. 그 법률행위 무효 맞았고 그 다음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이게 성립한다? 틀렸죠? 효력 요건이 효력.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없어진 거죠. 책에 아까 효력이 계속 떠놓으시잖아요. 효력. 성립 X라고. 이건 효력 요건입니다. 그 다음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맞았고 과거 사실은 법률행위 부관으로 조건이 될 수 없죠. 조건은 시제가 뭐다? 미래입니다. 원칙 소급이 없어요. 과거 사실은 될 수 없다. 자, 이럴 수 있나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애들한테 야, 너 어젯밤에 공부 열심히 하면 피자 사줄게 해보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너 어젯밤에 공부 열심히 하면 피자 사줄게 해보세요. 우리가 막 미쳤냐고 얼굴을 천천히 쳐다봐요. 아니요, 오늘 어떻게 어젯밤에 열심히 하면 피자를 사줘요? 미쳤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급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 사실은 조건이 원칙 될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어젯밤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오늘 현재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면 피자 사주게 해야겠죠. 앞으로. 시제가 미래란 말입니다. 효력 요건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민법 총칙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으로 넘어가시면 물권이 양도 제일 많고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했죠. 야, 법대로 해. 물권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일단 물권 의의가 있는데 자, 특정인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말하죠.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그 말은 타인을 배제한다. 배타적이 뭐예요? 타인을 배제한다. 한마디로 독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176페이지는 여러분들 뭐 시험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176 01번 서설이 있습니까? 파란색 1번 물권의 그 세 줄만 체크하세요. 다음 겁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중간에 파란색 3번 물권의 객체가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 물건이라고 써있죠. 한 장 넘기시면 178페이지 물건이 뭐라 그랬죠? 동산과 부동산. 다시 물건이 뭐라고요? 파란색 4번 동산 부동산입니다.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물권 법정지를 먼저 하고 자 순서를 약간 달리합니다. 자 181페이지 보세요. 181 상단에 물권 법정주의 나옵니까? 아까 했죠? 물권은 법대로 해. 법에 정해진 대로 해. 이게 물권 법정주의고 185조가 있습니다. 물권은 자 법률에 동남쳐요. 법률 또는 관습법 동남쳐요. 씁니다. 판례. 관습법은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내 마음대로 창설 만들지 못합니다.
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딱 미리 법에 정해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182페이지 상단에 박스가 있습니다. 상단에 먼저 7번 물권의 종류, 양걸 1번 민법에 동남쳐요. 민법에 있는 게 8개인데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칠판 보겠습니다. 민법은 딱 8개 정해 있어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론 다른 법에도 물권이 많이 있어요. 다른 법에도 물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있는 것만 공부하면 되겠죠. 그 박스가 이겁니다. 자, 물권은 먼저 점유권과 본권이 있는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도둑놈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도둑놈.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쳤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그 도둑놈에게도 점유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본권이란, 자,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본권이 뭐라고요?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소유권 있으면 내 물건 내가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죠. 그래서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유권이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이나 권한이 있는 걸 말합니다. 즉, 내 물건 내가 사용할 수 있죠. 돈 받고 빌려줄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걸 가진 게 소유권이고, 한편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것으로서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럼 용익이란 여기 사용, 수익 뒷글자예요. 그래서 용의물권이란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한을 제한시키는 물권으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어요. 셋 중에 뭘 가장 많이 들어봤죠? 전세권을 많이 들어봤죠? 만약에 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해요. 그럼 그 아파트는 앞으로 내가 못 살죠. 내 아파트에 전세 설정하면 내 아파트는 내가 못 살죠? 내가 사용수익이 내가 제한되는 거죠? 제한. 내가 못 사니까.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이 사용하게 해줘야 돼요.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거죠. 제한. 그래서 사용수익 권한을 제한시키는 게 용의물권. 한편 소유권의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게 담보물권입니다. 이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예요. 셋 중에 뭘 가장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자, 그럼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다 해보세요. 뭐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있을 때와 없을 때 언제 팔기 더 편합니까? 저당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언제 그거 팔기가 더 편해요? 없을 때란 분. 있을 때란 분.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게 없을 때 팔기 편하다 하신 분은 이제 법을 잘 공부하실 분이에요. 이건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팔기 더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니까 이게 있으면 팔기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이게 있으면 팔기 더 편하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0억짜리 아파트 저당권이 7억 있으면 내 돈 3억이면 사잖아요. 그럼 더 잘 팔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있을 때 팔기 편하다 하신 분은 부동산 학개론을 잘 하실 분이에요. 부동산 학개론을. 학개론 지렛대 원리. 그래서 근데 우리 하고는 대부분 민법을 잘하겠네요. 대부분 아까 제한물권을 손들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있을 때 팔기 더 편할 수 있어요. 그 사고방식은 학개론 생각이 학개론 지렛대 원리. 근데 이게 있으면 팔기 더 힘들다고 하신 분은 이제 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하고는 학개론 못하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이제. 우리 학개론 못하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농담이고 아무튼 물건이 총 8개가 이제 2가지와 3가지 총 8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 자,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연관이 있어야겠죠. 이 중에 부동산과 연관 없는 게 이 질권이거든요. 질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빠집니다. 질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당포 아세요? 전당포 알아요? 아시죠? 전당포.
여기 누가 모르면 혹시 모른다 해서요. 전당포 아는 분은 옛날 분이에요. 옛날 분. 모르는 분은 신세대. 앞으로 이제 모른다 해서 그냥 알아도. 모른다 하시라고 그냥. 전당포가 예전에 그 신용카드가 별로 없을 때, 신용카드 별로 없을 때, 술 마시다가 술값 부자면 어떻게 해요? 술값. 외상이에요. 외상도 안 받아주면 이제 결혼반지 맡기죠, 이제. 결혼반지. 그 전당포에 맡겨요. 그리고 한 10만 원 빌려요. 그럼 그 돈은 술값 내는 거죠. 그러죠? 그런 걸 아까 10만 원 빌릴 때 뭐 맡겼죠? 결혼반지. 그게 동상이죠? 동상. 또 예전에는 골프치도 많이 받아줬어요. 예전에 골프가 별로 흔하지 않을 때. 근데 지금 푸피 크다가 안 받아줘요, 지금. 골프치 흔하고 나니까. 예전에 별로 없을 때 골프채 맡기고 막 50만 원 빌렸어요. 그럼 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부동산과 연관없어서 우리 시험 범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개 물권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권 법정지 민법이 8개요. 그 중에 우리 7개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박스를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188 이제 상단의 양가로 3번 관수법의 도너지입니다. 이제 시험은 그게 나오는데 칠판에서 관수법은 누가 인정했다? 판례. 법조문 없습니다. 그럼 자 법자를 생략해도 똑같아요. 관습사항해도 똑같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외우는데 여기는 아예 관수법이라 써있네요. 그리고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관분양 외워요. 관분양 외웁니다.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분양해요? 관분양 이렇게 외웁니다. 나머지는 다 아니다 하면 돼요. 그럼 온천에 관한 권리 관분양 아니죠? 그냥 아니다. 사도통행권 아니다. 근린권이용권 아니다. 왜 아니에요? 관분양 아니니까. 관분양 아니니까 다 아니다. 이건 너무 길어서 아니에요. 이 짧잖아요, 이렇게. 이건 너무 길어서 아니다. 또 관분양 아니죠? 그럼 다 아니다. 관분양 아니면 다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관수법에 의하여 니네 물권으로서 관수법의 관 동남지고 관수법상 법정상권 분묘의 분 아래 양도담보 양 관분양 등이 있다. 2번 판례는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등은 관수사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게 이제 이거 좀 이따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은 자 셋째 줄에 굵은 것이 있죠.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 배타적 권리가 물권이거든요. 아까 배타적 권리 물권 그랬죠? 근데 아까 물권 8개 중에 공원 이용권이 있었나요? 없었으니까 여기는 관습법상 물권을 말합니다. 다시 공원 이용권은 아까 8개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권은 뭘 말한다? 관습법상 물권. 그래서 배타적 권리를 뭐로 읽어요? 관습법상 물권. 그럼 취득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래요? 관분양 아니니까. 관분양 아니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양수인이 써 있습니까? 자, 칠판 보겠습니다. 이 양수인이 매수인이에요. 양수인이 누구죠? 매수인. 그럼 다음 주에 하겠지만 양수인,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합니다.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해요. 여기 등기했단 말 없죠? 그럼 안 한 겁니다. 매수했지만 등기했단 말 없죠? 안 한 거예요. 그럼 등기 안 하면 절대로 물권 취득 못해요. 관습상 물권도 똑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우리 불법 무단 불법으로 신축했어요. 건물을 불법으로 지었죠. 그래도 누구 돈으로 지었죠? 을돈. 그럼 다음 주에 하겠지만 등기 없이 을소유가 됩니다. 이 건물 갑돈으로 지었어요? 을돈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을소유가 돼요. 물론 갑에게 들키면 철거됩니다. 갑에게 들키면 이거 철거돼요. 철거되기 전까지 누구 소유? 을소유예요. 이걸 평한테 팔면 매매가 법률행위죠. 매매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이게 미등기라서 병이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같은 물권 절대로 취득 못합니다. 이걸 다음 주에 할 텐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라는 물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죽어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죽어도 등기야 물권 취득이에요. 안 하면 절대 취득 못합니다. 이게 자 미등기죠. 미등기. 을은 무단 신축하면 허가 받았을까요? 보통 안 받았겠지. 안 받았겠죠? 그럼 매수인이 누구다? 이평. 그래도 매수했으니까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분양 빼고 다 아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문제 나와요. 자, 물권 설명 옳은 겁니까? 지상권은 본권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 관서 물권 아니다. 왜 아니에요? 관분양 아니니까. 관분양 아니니까. 다음 관세사 물권도 통행권 없다. 관분양 아니니까. 다음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물권인데 아까 8개 물권 중에 이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세사 물권을 물어본 거죠. 관세사 물권. 그럼 취득가 볼 수 없다 해서 맞았네요. 맞았다. 관분양 아니니까. 5번 미등기 무과금을 양수인 매수인은 등기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받지 못하는 한 절대 물권 취득 못한다. 그래서 관분양으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오겠습니다. 자, 이제 178페이지로 오세요. 178. 안 쉬고 좀만 더 할게요. 안 쉬고 좀만 더 합니다. 3기시로 끝낼 겁니다. 이제 178페이지. 물권은 아까 물건을 지배한다. 178페이지. 물건이 뭐라고요? 상단의 4번 동산과 부동산이죠.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이제 199조가 학개론 시간에 들어봤죠? 99조. 부동산이 아닌 게 다 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게 다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동산을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 보통 말하거든요. 법적으로 부동산이 뭐죠? 토지와 정착물 부동산. 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아닌 것 다 그래 말합니다. 그럼 자, 이게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럼 토지 상하에 이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겠죠.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 이제 건축물이 존재하고 이건 모래예요. 모래입니다. 모래. 빈지 이런 거요. 여기엔 자갈암석이에요. 여기 도로 포장이 있고 도로 포장. 그다음 터널도 있고 이 수목이 지금 땅에 심어 있는 거 이거. 지금 정착물이란 뭐다? 걸치한 게 아니고 땅에 심어 있는 겁니다. 땅에 심어 있는 거. 사과를 땄어요. 나무에 열려 있어요. 따지 않았죠? 그걸 분리하지 않은 과일 그래요. 지금 붙어 있다. 따지 않았다. 분리하지 않았다. 따지 않은 과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 수분이 나무는 사과나무 다 들어가죠. 사거든. 그러니까 정착물이죠. 지하에는 지하수나 온천수가 있습니다.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죠. 여기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은 건물입니다. 건물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에요. 나머지는 다 토지예요. 그냥. 빨강색 보여요? 빨강색 안에 들어온 건 다 뭐다? 다 토지 일부 토지 구성물입니다. 빨강색 안에 들어온 건 뭐예요? 다 토지예요. 토지. 따라서 이 토지 팔면 뭐만 안 팔린 걸까요? 건물만 안 팔렸어요. 나머지 다 팔린 겁니다. 토지 팔면 온천 팔린 거예요. 토지 팔고 온천은 안 팔았는데요. 곤란합니다. 팔린 겁니다. 미리 특약을 해야 돼요. 토지 매매 대상에서 온천은 제외한다고 특약해야 돼요. 특약하지 않는 한 토지 팔면 뭐 팔렸다? 온천 팔린 거예요. 도로 포장, 아스팔트 포장 다 팔린 거예요. 사과나무 100그루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에 사과나무 100그루 가격 포함시켜야 돼요. 온천 가격 포함시켜야 돼요. 포함 안 하려면 별도로 특약을 해야 돼요. 토지 매매에서 사과나무 100그루 제외한다라고. 특약하지 않는 한 다 팔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수원 같은 거 중개할 때 토지 가격에 사과나무 100가루 포함시키라고요? 저는 따로 혼자 알았는데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과수원 팔 때 뭘 하고요? 이거 포함시키라고요. 토지나 산을 팔 때 거기에 있는 감나무 다 포함시켜야 돼요. 토지 가격에. 온천도 포함시키고. 뭐만 포함 안 돼요? 건물만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죠. 이거 다 토지죠. 다 토지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죠. 대장도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다른 거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다 토지니까.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자 토지 정착 물리니까 아까 건물. 건물은 땅에 붙어 있지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죠. 그럼 만약에 건물을 현재 짓고 있어요. 짓고 있으면 언제부터 토지와 독립된 건물일 것인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독립된 건물 그래요. 주벽, 기둥, 지붕이 있으면 건축 중이더라도 이때부터 독립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 건축물 나오죠. 민법을 따라서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중개 대상이 된다고 공부했을 거예요. 공부하셨을 거예요. 아마 했죠. 기억 안 난 거지 한 거에 보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건물을 따른 게 아니에요. 공법의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의 정의를 따라요. 민법이 어차피 사적 거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은 아까 3단계를 정리하는데 수목은 지금 나무가 땅에 심어 있어요. 아까 원칙 토지 일부라 그랬죠. 사과나무. 사과 팔리면 원칙 함께 다 팔려간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명인마법을 설치했어요. 그럼 지금 땅에 심어 있죠? 심어 있어도 명인마법을 설치하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봐줘요. 저 이런 게 명인마법인데 그냥 네이버에서 찾다 이런 거만 붙여졌어요. 여기 철조망 파란 철조망 보이죠? 지금 땅에 심어 있는데 명인마법은 제3자가 눈으로 알 수 있게 소유자를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끼줄 철조망을 쭉 둘러싸요. 여기 곳곳에 을소유라고 편말을 딱 붙여놔요. 곳곳에 을소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이쪽에 있는 나무는 을이라는 사람 소유겠구나 라고 눈으로 알 수 있죠. 눈으로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게 뭐다? 명인방법이고 땅에 심어 있더라도 나무만 거래할 수 있다. 소유권 거래 가능합니다. 나무만 팔 수 있어요. 나무만. 토지는 갑소유, 나무는 을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등기가 아니죠. 공시가 불완전하죠. 철조망 뜯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명인마법으로는 저당 설정 못합니다. 저당 설정을 하면 반드시 등기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이란 한문으로 설립나무목이에요. 한문으로 설립나무목. 그래서 저도 임목에 서 있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한문이 설립나무목이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자빠지는 나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무 자빠진 게 없어요.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목이란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나무의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나무에 뭐 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그걸 임목이랍니다. 나무에 등기한 거죠. 그럼 등기하면 법적 운명이 건물하고 똑같아집니다. 건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고 소유권이나 저당권 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니까 나온 게 임목이잖아요. 여기 등기부 있잖아요. 등기부 일구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임목을 어떨 때냐면 자 갑이 토지가 있고 갑수목이 있는데 갑이 조경업자입니다. 조경업자.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야 돼요. 갑은 부동산이 토지거든요. 그럼 나무 심은 토지는 비쌀까요? 쌀까요? 싸디 싼 토지에 나무 심었겠죠. 이 토지가 2,000평이어도 이 싼 토지 은행에 맡겨도 절대 10억 대출 안 해줘요. 이게 2,000평이요. 토지가 싸거든요. 토지 가치가 10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갑은 이 나무가 엄청 비싸요. 조경업자라 나무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죠. 수천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나무가 막 200그루 있어요. 토지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면 이 비싼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생깁니다. 그럼 이것을 등기소 가서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 등기소 가서. 그럼 그걸 말한다. 임목이랍니다. 임목. 그럼 등기부 울고 있잖아요. 이 비싼 나무가 지금 막 100그루가 30억 넘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저당 잡고 10억을 빌려주는 거죠. 이처럼 부동산 학교 시간에 준부동산 9개 나오죠. 9개. 그건 뭐 하려고 나온 거죠?
다 저당 설정하는 겁니다. 부동산 아끼는 주부동산 중에 하나죠, 이거. 다 뭐 하려고 나왔어요? 다 저당 설정하려고 나온 겁니다. 왜 저당 설정해요? 일시불로 못 사니까. 여러분, 항공기 막 일시불로 사버립니까? 현찰로 딱 줘요? 3박 사요? 못 사죠. 비싸니까 은행에서 저당 잡혀야 돼요. 그러려면 부동산에 준해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학교론 시간에 준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뭐 하려고 나왔어요? 다 저당 설정하려고. 그럼 공장재단도 준부동산이죠. 공장재단 뭐 하는 거죠? 이제 조경업자랑 차원이 다르죠. 얘는 매덕이 있으면 되는데 공장 경영하려면 100억, 200억을 빌려야 돼. 100억, 200억. 그래야겠죠. 공장이니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럼 공장이 10,000평이에요. 그 땅 싸겠죠. 10,000평 맡겨도 100억 절대 안 빌려주거든요. 공장에 대한 모든 재산을 다 적는 거예요. 공장에 무슨 뭐 트럭도 20대 있고 선박투척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재산 목록을 작성해요. 공장에 관한 거 뭐 특허권도 있고 뭐 지적재산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싹 묶어서 등기합니다. 그 등기하는 것을 일부동산으로 봐요. 일부동산. 그게 공장재단입니다. 그거 싹 갖다 맡기면 은행에서 100억 빌릴 수 있죠. 가능하겠죠? 그런 걸 공장재단을 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공장 경영자들이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리게 하려고 나온 게 그 공장재단입니다. 다 뭐 하려고 나왔어요? 저당권. 다시 정리하면 소목은 이제 다시 원칙은 토지 일부입니다. 명의인바법은 이거 철조망이라 저당권은 못해요. 그래서 나온 게 임목등기입니다. 3단계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에서 자 178페이지 상단에 1번 의 체크하세요. 2번 부동산에서 양과를 본 토지가 있습니까? 토지 4줄 다 체크하세요. 토지는 세는 단위가 필, 한 필, 두 필, 세 필로 세죠. 필지 단위입니다. 한 집원을 필지로 세요. 밑에 양괄호 2번 건물이 있습니다.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그럼 2번에서 두 번째 줄에 팔리는 최소한 기둥의 기 동남쳐요. 지붕의 지 그리고 주백의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독립된 건물이 된다 그랬죠. 주기지. 앙이퍼 주기죠. 주기지가 여러분 공법에다 나와요. 주기지가 이게 주민제한이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나와요. 들어봤어요? 주민제한이마다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나옵니다. 주기지가.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중간에 양괄호 3번 수목과 미분리 과실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 2, 3 타척하세요. 2번이 임목, 3번이 명인 방법. 다음 4번 농작물은 1번 투줄 체크하세요. 자, 이런 말입니다. 일단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있죠. 원칙 토지 일부거든요. 근데 이 식물들은 명인방법을 설치해. 명인방법. 식물은 명인방법. 그러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근데 농작물은 참 특이합니다. 농작물은 식물이잖아요. 유리법원은 농작물은 수목이 아니라 건축물하고 똑같이 봅니다. 농작물은 특이하게. 농작물은 건물하고 똑같이 무조건 토지와 독립된 물건입니다. 건물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 신축합니다. 등기 없이 을소유 그랬죠. 누구 돈으로 지었어요? 을돈. 그래서 을소유입니다. 건물이. 그럼 내돈내산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고? 내 돈은 내가 산 거죠. 말 그대로 내 돈은 내가 건물 지은 거예요. 내 돈은 내가 건축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소유? 을소유. 물론 갑에게 들키면 철거되지만 철거되기 전까지 을소유입니다. 그럼 농작물 똑같아요. 갑토지의 벼를 농작물을 무단으로 막 불법으로 경작했어요. 그럼 공시 없이 을소유죠. 여기도 공시 없이 누구 소유? 경작자 을소유입니다. 이 을소유예요, 이거. 갑은 열받죠. 아니 내 어르신 내 땅에 농작물 심었네. 농작물은 을 겁니다. 갑과 아니에요. 만약에 갑이 농작물을 이거 뽑아버리잖아요. 뽑아버리면 무조건 민사상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민사상 을거 아니니까. 아니 자기 거 아니니까. 그리고 혹시 형사상 절도죄가 될 수 있어요. 남 물건 가져갔죠. 이 형사상 절도죄예요.
그래서 민사형사 책임집니다. 갑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 땅에 다 심어버리죠. 왜 심어요? 알게 모르게 소유자가 이거 못 뽑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못 뽑아요, 절대. 뽑으면 절도죄, 민사상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그래서 뽑으면 안 됩니다. 대신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사용료 봐죠. 토지 사용료. 월세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뽑아라고 청구해야 돼요. 그런 거지. 갑이 직접 뽑으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건물은 뭐하고 똑같다? 농작물은 건물하고 똑같다. 그래서 농작물 아까 동그라미 1번 투지를 했죠. 무단경작이도 누구 소유? 경작자 을 소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면 일몰일꾼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에 보세요. 이거 책이 없는데 이건 이제 기본으로 한번 알아둡니다. 이게 주인이고 종이죠. 그럼 주물이 넘어가면 종물은 가만히 있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원칙 같이 간다. 원칙 같이 가야겠죠? 예를 들어 주유소 팔아놓고 주유기 가지고 줄넘기 하면 돼요? 주유소 팔리면 당연히 이것도 따라가겠죠? 당연히 따라가겠죠? 아니면 특약으로 주유기만 빼거나 아무 말 없으면 주유소 팔면 당연히 주유기 따라가겠죠? 횟집 팔아놓고 수족관 뜯어가면 돼요? 안 되겠죠? 주물이 넘어가면 당연히 종물로 따라가야겠죠? 이처럼 주물종물은 주물이 이전하면 종물 원칙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원물과 과실이 있는데 자 사과나무에서 가만히 자동으로 사과가 일리죠. 이런 걸 천연과실 그래요.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그걸 말한다? 천연과실입니다. 건물을 빌려서 월세 임대료 나와요. 이건 빌려준 대가를 법정과실 그래요. 빌려준 대가를 말한다? 법정과실. 자동으로 생기는 걸 천연과실. 내 건물 빌려주지 않고 내 건물 내가 사용할 수 있죠. 그걸 사용이익이랍니다. 다시 내 건물 내가 사용할 수 있죠? 사용이익. 내 건물 빌려주죠? 법정과실. 이 세 가지 다 과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실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한다. 자동으로 생기는 거, 빌려준 대가, 사용해서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이 정도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몰일꾼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에 물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서로 양립 나란히 존재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하나만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를 세는 단위가 뭐였죠? 한 필지, 두 필지. 이게 한 필지예요. 그럼 이게 하나의 물건이네요. 그러겠죠? 하나의 물건. 그럼 여기에 소유권 두 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물건 하나니까 소유권도 하나겠죠? 다시 물건 하나에 소유권도 하나. 그럼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한 필지 토지 일부, 토지 일부만 소유권 거래할 수 있을까요? 토지 일부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 물건은 하나인데 그럼 소유권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물건 하나에 소유권 두 개가 되겠죠. 일몰권에 반하죠. 원칙 안 된다. 마찬가지 저당권도 안 됩니다. 저당 설정하면 경매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소유권이 안 되죠. 이것도 못 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부동산 전부에만 가능하고 원칙 일부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죽어도 이걸 소유권을 넘겨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토지를 분필하면 돼요. 토지를 분필하면 왼쪽이 이제 하나의 물건 100번지, 오른쪽이 100의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물건이 두 개죠? 여기 소유권 하나, 여기도 소유권 하나, 저당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뭐 하면 분필이나 분할하면 이게 하나 물건이라 그때는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분할해야 가능하다. 근데 분할하지 않더라도 빌려줄 수는 있죠. 그래서 전세권, 지당권, 채권, 임대차 셋 중 하나 가능하다. 분필 아니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가능하다. 이거 없지만 지역권도 가능하다. 용의물권. 토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이게 3C3의 정답이에요. 용의물권 가능하다. 소유권, 저당권은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 전부예요. 다시 토지든 아니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부동산 전부에만 나온다. 원칙 일부는 안 돼요. 근데 빌려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180페이지 상단에 양과를 본 의의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세 줄 체크하시고 밑에 양과로 2번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니은 원칙의 니은 하나의 물건이나 구동 부분에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따라서 부동산 일부죠. 저당권 밑에 써요. 소유권. 저당권 소유권 설정할 수 없다. 될 수가 없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습니까? 니은 1필토지 일부에 뭐 할 수 있다? 용의물권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그 시험은 그거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쉽니까? 다음 주에 수업하죠? 연휴가 화요일날 끝납니까? 수업하죠? 그 명절인데 선물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절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인데 특히 가정주부들은 시댁에 꼭 가세요. 이번에 가셔가지고 그 용돈을 딴 때보다 시부모님이 더 많이 줘요. 주면서 해야 할 말이 꼭 있어요. 저 추석 때 안 와도 되죠? 라고. 시험 전에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때 한 3주간 쉬잖아요. 바로 2차 포기하고 1년 농사 다 망쳐버려요. 추석 때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시댁에 가더라도 하루 만에 꼭 오든가 하루. 그러니까 최소한 덜 가야 되니까 이번에 꼭 가시가 용돈을 주면서 많이 줘요. 어머니 평소보다 20만 원 더 챙겨서 하면서 추석 때 안 와도 되죠? 라고 해요. 돈 주는데 마다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여름휴가 갈 때 또 하면 또 말해요. 추석 때 안 와도 되죠? 라고.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는 빨리 갔다 오거나. 그냥 추석 때 갔다 오면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이 피곤해. 꼭 싸우잖아요. 갔다 와서. 그럼 일주일간 공부 안 해고 술만 마셔요. 꼭 싸우니까. 그럼 바로 하루 1년 농사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세요. 추석 때 웬만하면 적기 가게 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하지. 갑자기 추석 전에 어머니 저 못 가요. 바로 욕 얻어먹어요. 지금부터 작업하세요. 이런 말은 정말 저하니 못했습니다. 아니 그때 정말 놀아버리면 1년 농사 망치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여름 휴가도 가지 마세요. 남편 여름 휴가도 10월 말로 잡아요. 10월 말로 여름 휴가도. 그때 남편한테 가사를 맡기고 나는 일주일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정말 일용사 마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튼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